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만나 반갑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요,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그럼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 재밌어요. 그냥 빠져들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만나볼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고구려의 여인 우시 왕후입니다. 우시 왕후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지요 라고 저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조금 어려운 말로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온 모습을 보면서 저런 나쁜 짓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시 왕후가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 우시 왕후에 대한 평가 안 좋습니다. 악녀 이런 식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이유는즉슨 남편이 죽었는데 동생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시 왕후를 악녀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선에서 우시 왕후를 바라볼 땐 과연 그가 나쁜 사람일까? 라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저 남성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남편을 내가 선택해서 그 남편을 왕위로 올릴 것인지를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저 수동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능동적 여성의 존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 나간 여인, 이게 굳이 나쁜 모습이다 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우시 왕후가 나쁜 사람, 악녀 이렇게 평가한 데에서는 반대합니다. 고구려에서는 특별한 부족 출신만 왕비가 될 수 있었다면서요? 고구려가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왕비만을 배출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연나부라고 하는데 주로 이 연나부에서 왕비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시 왕후도 연나부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된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고국천왕 남편이죠.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오 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부족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이 고국천왕 당시에 이 연나부, 왕비를 배출했던 이런 어떤 연나부의 어떤 반란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고국천왕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형의 부인과 결혼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닌가요? 지금 시선으로 본다면 이상하죠.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형사취수제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취수, 그 형수를 취한다. 그런 제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바라볼 땐 여러분들 우리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시선으로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시선으로도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균형 잡힌 그런 시선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사취수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시선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면 사실 그 여성들이 당시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의 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이유가 있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성이 혼자 남잖아요. 그 여성이 재산을 가지고 여성의 원래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남성 집에서 본다면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성이 그 재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자기 집안에서 재산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를 보호해주는, 그러면서 남성 입장에서는 그 여성의 재산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 손해보기 싫어서예요. 우시 왕후의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남편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기록상 우리나라 어찌 본다면 최초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진대법을 시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추수하니까 이런 어떤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기록상 처음으로 시행했던 왕이 바로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업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 산상왕. 산상왕은 뭐 그렇게 큰 업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고국천왕의 그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 왕후 입장에서는 사실 남편이 죽으면서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죠.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스스로 선택했던 인물. 내가 한번 내 운명을, 내 인생을 개척해 보겠어! 라고 당당하게 선택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우시 왕후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시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진짜 좋은 책이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